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 처방사를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송영열 운동 처방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 처방사 송영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운동 처방사라는 그 직업군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한데요. 운동 처방사라는 게 어떤 일을 좀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사전적인 의미로는 환자의 신체 및 질병의 특성에 따라 운동치료 계획을 수립, 처방하여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자면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운동요법을 통해서 질환의 통증 완화나 예방 교정과 운동 등을 지도하고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느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 운동 처방사는 의료기관이나 헬스케어 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범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동요법을 통해서 치료와 또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많이들 아실 텐데요. 평발입니다. 평발은 일반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아치가 무너져서 서서 있을 때 발과 바닥 사이에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이라기보다는 발의 정렬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아치가 무너진 형태로 나타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 처방사가 활동하는 영역을 앞에서도 좀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주제인 이 평발 교정도 운동 처방사에게 많이 교정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운동 처방사가 활동하는 영역 중에 평발 교정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처방에 있어서 발이 기본이기 때문에 발 교정을 해야 자세 교정과 체형 교정 및 운동 처방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발 교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평발을 왜 교정을 해야 해? 라고요. 이게 사실 모양이 다른 것이지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평발 자체는 질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발 통증과 허리 통증이 나타나거나 자세 변형의 문제, 만성 피로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평발 교정, 즉 발의 올바른 정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부의 통증이라든지 피로감 같은 게 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발 통증과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허리 통증, 만성 피로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소아의 경우는 발 통증과 다리 길이 차이, 안짱걸음과 팔자걸음, 자세 문제, 척추 측만증 등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교정을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교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내가 평발인데 굳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다. 그러더라도 교정을 받아야 될까요? 평발이지만 불편하지 않다면 교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지성 축구 선수의 경우에도 평발이지만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고 발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발은 예외적인 평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발은 불편하지 않다면 교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누적이 되어서 통증의 원인이 되거나 질병이 될 수 있다면 미리 교정을 하거나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생겨서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미리 질환 자체를 차단하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발 교정을 받아도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평발 말고 발에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게 더 있습니까? 발 교정은 대부분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발이면서 발의 압력이 과도하게 앞쪽에 치우치게 되면 굳은 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발가락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지간신경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그 발 교정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발 교정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불편한 발의 문제가 발의 또 다른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하거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이 다른 부위로 또 번지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평발 교정을 적용하는 연령대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도 평발 교정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어린 아이들도 평발 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유아 때 평발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기는 처음에 태어나서 평발이 대부분입니다. 유아의 경우는 아직 유연하고 몸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평발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유아기 때는 평발이고 이게 자라면서 점점 아치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유아기 평발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많습니다. 가끔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이 발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평발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한 살이 지나면서 많이 걷고 뛰어서 발이 자극을 받게 되고 대략 6살 정도에 발의 올바른 정렬이 형성되면서 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경우는 발을 자극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발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기 평발도 많다라는 말씀이신데 발을 자극한다는 건 단순히 뛰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평발이 되게 하는 어떤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략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좋은 신발 때문에 발이 진화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발의 기능 발달에 좋은 신발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발의 아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걷거나 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모차나 부모님 차 또는 유치원 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의 경우 발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대부분 평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는 아이들을 위해서 신발을 큰 사이즈로 사서 신게 하는 것도 평발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걷거나 뛰지 않는 것조차도 평발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신발 자체도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눈으로 보기에 아치가 없으면 평발인 겁니까? 진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평발 자가 진단 기준은 네. 서 있을 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이를 서 있게 하고 발과 바닥 사이에 틈이 있는지 손을 넣어 보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평발이 맞습니다. 완전한 평발이거나 약한 평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아서 누가 봐도 평발일 경우에 이게 교정할 수 있는 적기가 따로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몇 세에 좀 교정을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경험으로 보면 몸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시기를 평발 교정 적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령으로 보면 유치원 때 6세 정도의 나이에서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평발 교정을 추진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평발이라는 것을 늦게 알았다면 바로 발 분석을 한 후에 발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발 교정 적기는 우리 아이가 평발이라는 것을 아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평발 교정 방법과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발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까? 평발 교정 방법은 아이의 발을 분석한 이후에 아이의 발에 맞게 맞춤형 발 교정기를 제작해서 착용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서 있거나 뛰거나 할 때에는 무조건 발 밑에 발 교정기를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 따라 다르지만 발 교정기를 매일 착용하고 하루에 10분 정도 반복적으로 발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너무 발이 자극을 받지 않아서 평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발 교정기를 착용을 하는 게 또 네, 운동 처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발 교정기를 착용했을 때 좀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지는 않을까요?
가끔 평발교정센터에 발 통증 때문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부모님이 발을 주물러 주고 있지만 계속 주물러 줄 수는 없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발 교정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 교정기를 하지 않는다면 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는 발 통증과 발 통증으로 인해서 정상 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기를 하지 않으면 더 통증이 심해질 거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교정기를 착용해도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초기에만 발생이 되고 2주 이내에 대부분 통증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발 교정기만 착용한다고 해서 치료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네. 발 교정기만 착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꾸준한 착용과 운동을 통해서 발의 정렬 상태가 변화하면서 발의 아치가 조금씩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교정기 착용 외에 다른 방법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맞춤형 발 교정기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평발교정센터에서는 서서 걸을 때에는 발 교정기 착용이 기본이고 일과 중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매일 반복적인 줄넘기 등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고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판을 자극해 준다면 그 또한 좀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평발을 교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평발교정센터에서는 처음에 발 교정기로 시작을 하게 되면 3, 4개월 후에 재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3, 4개월 동안 열심히 착용을 한 후 다시 추가 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약간의 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발 교정기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발 교정기를 AS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추가 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경우 키가 더 커져서 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평발 교정은 절대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발 교정기를 맞춤 제작을 했을 때 그걸 쭉 쓰는 게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아, 발이 그럼 바뀌기 때문에 네. 바뀐 발에 맞게 계속 추가 기능을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떤 기능들이 그러면 추가가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맞춤형 발 교정기는 후족부, 중족부, 전족부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각 부위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부가적인 기능들은 발 분석 이후에 발 교정기를 제작할 때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도 하지만 2차, 3차 발 분석 이후에 발이 변하게 되면 변한 발에 맞게 부가적인 기능들을 추가해서 교정이 된 발을 유지하고 추가 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추가적으로 반을 분석할 때 아이들이 키가 크게 자라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예.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혹시 다른 조치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교정 기간 중에 키가 많이 자라게 되는 아이들에게는 다른 조치보다는 네. 더 격려하고 운동량을 더 증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분석을 하고 발 교정기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3, 4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발 분석을 하고 추가 기능을 더해서 교정기를 새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평발 교정이 걸리는 총 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목표로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렇군요. 1년에서 1년 네네. 반. 맞습니다. 사실 평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네,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또 아치가 예쁘게 자리 잡을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꾸준히 진득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평발을 교정했는데 혹시라도 교정 후에 다시 아치가 무너질 수도 있을까요? 예, 안타깝지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발의 정렬을 바로 잡아서 아치를 세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아치가 무너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발 교정 이후에 체중 증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하며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아, 이게 체중과 평발이 연관성이 깊습니까? 연관이 깊습니다. 네. 서 있거나 걷거나 보행을 할 때 체중의 무게들을 다 발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평발과 체중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의 경우에도
임신을 한 후 증가된 체중으로 인해서 아치가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평발 교정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알아봤고요. 성인의 경우도 평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뭐 아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평발을 교정하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성인의 경우에는 교정이라기보다는 악화 방지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설사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발 건강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발 분석을 해보시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렇게 교정기를 착용하고 나서 평발 교정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후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유사한 표현으로 시력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좌우 시력이 안 좋거나 좌우 시력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많이 피곤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주 넘어지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발도 유사합니다. 좌우 비대칭이 되고 발의 정렬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아치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굳은 살이 생기거나 한쪽 어깨 높이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할 때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통증이 있거나 아플 때는 운동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 평발을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법이 있으면 이 또한 귀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발 예방 운동을 위한 스트레칭이나 운동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미 발의 정렬에 문제가 있어서 아치가 무너져 있다면 예방보다는 발 교정기로 정렬을 바로잡아서 무너진 아치를 세우는 교정과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발을 워낙 편하게 하는 운동법으로는 맨발로 걷거나 완만한 산행 등을 추천하고 있고 계단이나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발 교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평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불편감, 그리고 통증이 있어서 교정이 필요한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전문의 그리고 이렇게 운동 처방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송영렬 운동 처방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